인류 역사상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범한 오후에 당신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당신이 $10,000,000라는 거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화폐의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가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며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포물선 형태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 한 온스당 $100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시스템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 숨이 막힐 정도로 가파른 수직 이동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은 가격이 $90나 $100를 넘어 $300에서 $50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폐 시스템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라는 평범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은행 잔고를 쌓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보유한 종이 화폐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구글에 접속해은 가격 차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직선에 가까운 상승 곡선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는 $20에 머물던 수치가 순식간에 $200를 향해 달려가고 그 과정에서 잠시의 조정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트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만약 당신이 실물 자산이라는 보험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미지의 역사적 순간에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가 은을 보유하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 지혜가 마침내 증명되고 있습니다. 금 또한 25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를 넘어설 때 우리는 축배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올 파국을 걱정해야 할까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축복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이면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산을 사라고 강조해왔고 그 말을 따른 이들은 지금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투자의 성공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와 같은 인물들도 현재의 통계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 전쟁터가 전선이 아닌 금과 은의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주식시장은 아직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금과 은의 가격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불타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국채시장은 얼어붙고 거래는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과 같은 금융권 수장들이 언급하는 유동성 증발은 이미 우리 경제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다음은 무엇이 올 것인지 물어본다면 강제적인 통화 창출과 중앙은행의 통제 불능 상태인 화폐 발행이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는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돈을 찍어내고 있으며 발행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금리까지 치솟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부채의 4분의 1이 더 높은 금리로 재융자되고 있는 상황은 마치 0%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6%로 갈아타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과 국가 부도는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일본 정부가 수익률 곡선 제어에 실패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파괴할 것입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과 금 가격이 동행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상관관계를 넘어선 시스템적 위기를 시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 엔화 대비은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6,000엔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은 대비 엔화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 타락의 가장 순수한 예시이며 우리가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곧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은을 $25에서
$30 사이에 매수하여 수익을 냈다고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이익을 실현하고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거래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금은 단순히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금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예비 통화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신뢰받아온 화폐 그 자체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인가? 디지털 화폐인가? 아니면 실물 금속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화폐 가치가 2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의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지만 진정한 자산가들은 이미 그 비중을 압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사기 전에 적어도 한 개의 비트코인이나 충분한 실물금을 확보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통화 시스템은 진정한 의미의 돈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시작은 금 본위제라는 돈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종이 조각과 디지털 숫자로만 이루어진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금속 가격이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마치 과거의 게임스톱 사건처럼 원자재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금 가격은 인류 역사상,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예물로 가져왔던 시대 이후로 이런 급격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30년 동안 은 가격의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컵앤핸들 패턴은 더 높은 돌파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 안에 은 가격이 $500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조정을 기다리며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화폐는 무가치해질 것이며 결국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길거리에 던져지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맞은 디플레이션처럼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주택 판매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으며 당신의 집값이 단돈 $20 가치의 은화 한 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용시장의 붕괴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월스트리트는 사모 신용의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물 운송량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혈류가 막히고 있음을 뜻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를 운전하면서 심한 장염에 걸린 상태라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인 5명 중 1명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도와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 예비비를 매각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달러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차트를 보면 달러는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이 무너지는 순간 은은 폭발적으로 분출할 것입니다. 소매업체들의 은 공급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달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실물 금속을 보유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격과 예측, 경고, 그리고 수많은 소문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가격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 영상이 녹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은 선물 가격은 $100를 돌파하여 $101 43센트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은의 수익률은 27%에 달하며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9%가 상승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은을 팔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진입해야 합니다. 금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늘 $5,000를 돌파할 기세입니다. 금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 스태커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하지만
종이 금이 아닌 실물 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에는 은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은과 금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실물 은화와 은 라운드 사이의 프리미엄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 조폐국에서 발행하는 법정 화폐인 실버 이글의 프리미엄은 온스당 17달러 49센트까지 올랐고 일반적인 은 라운드는 9달러 17센트 수준입니다. 무려 8달러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며 실물 자산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은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자신의 자산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프리미엄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당장 자산을 팔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금융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들이나 주변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당신의 손에 쥐어진 실물 자산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거대한 화폐의 타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단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중앙은행은 복합 누적 사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습니다. 정치인들과 은행가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뒤로 미루는 사이 평범한 가계의 소득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이 부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음에서 벗어나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시장이 3일 전에 경험했던 플래시 크래시를 보십시오. 단 30분 만에 가격이 급락했지만 시장은 그 물량을 놀라운 속도로 흡수해버렸습니다. 이는 시장에 엄청난 매수 압력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그것은 약한 손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조정이 와서 은 가격이 90달러 선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진다면 당신은 은행과 거대 자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최근 폴란드 중앙은행이 150톤의 금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앙은행들이 이토록 막대한 양의 금을 긁어 모으고 있다면 가격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팔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더 많은 양을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폭락론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 가격이 200달러로 2배가 될 확률과 금 가격이 10,000달러로 2배가 될 확률을 비교해 본다면 데이터는 은의 압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변화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화폐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통되는 전체 통화량인 M1과 M2의 40% 수준으로 금 가격을 다시 책정한다면 금은 온스당 4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가격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은과 금의 비율인 15대 1로 계산해보면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금을 사들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선호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신뢰가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결국 금속뿐입니다. 저는 최근 퀘벡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긴 통화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소음을 무시하고 본질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나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적일 뿐입니다. 신뢰의 위기는 곧 제3자 신용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돈이 은행 계좌에 숫자로 찍혀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은행의 부채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숫자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들린 은화는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독립적인 가치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택시장으로 눈을 돌려 이 타락의 증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만
현실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보면 지금의 상황이 1970년대나 80년대의 인플레이션 시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구 소득을 3년에서 4년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 이상 모아야 가능합니다. 이는 주거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금융 시스템의 타락으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연간 적자 지출 규모를 보십시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심각했던 적자 규모는 팬데믹 봉쇄 시기를 거치며 통제 불능의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지출을 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 세금과 미래를 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을 찍어내고 쓰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는 단지 정책의 오류를 넘어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미국의 총 부채는 이제 37조 달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124%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적자만 해도 6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그 어떤 관세나 정책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러한 부채와 타락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성장이 완전히 가로막혔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한 2019년의 가구당 소득 중간값은 약 8만 3천 달러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명목 소득은 조금 올랐을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우리는 2019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경제 구조였다면 우리의 가구당 소득은 지금쯤 10만 6천 달러가 넘어야 정상입니다. 매년 가구당 2만 달러라는 거대한 금액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부풀려진 금속 가격과 자산 거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금과 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난당한 구매력을 되찾아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2020년 팬데믹 당시의 위기를 명분으로 삼아 막대한 이자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이자 손실만 해도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왜 정부는 전시 상황과 다름없던 팬데믹 당시에 이자를 동결하지 않았을까요? 복리이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스템을 이용해 부를 재분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부채 탕감을 통해 이 거대한 사기극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 하지만 수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시장이 10% 하락하여 종이 위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해도 당신의 금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붕괴될 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명보트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배를 거친 파도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인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인 투자에 빠지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적 움직임입니다. 민수 씨와 같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가격은 단순히 시장의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수학적 도구를 활용해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불확실한 감정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은 가격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은 시장 배후에 엄청난 실수요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가격이 잠시 주춤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그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결코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쏟아붓는 올인 전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조금씩 나누어 매수하는 분할 진입 전략은 예상치 못한 시장의 충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뿐만이 아닙니다. 금과 구리,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은 5,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의 진정한 화폐로 군림해왔으며 오늘날에도 두 번째로 큰 예비 통화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역시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물 금속이 가진 역사적 무게와 안정성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구리와 같은 산업용 금속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리 가격의 변화는 실물 경제의 흐름을 읽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자산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시장에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노리는 수많은 덫이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정교한 사기부터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검증되지 않은 투자 강의까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의 독점적 구조를 이용한 합법적인 사기에 가까운 행태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가 지나면 와이어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의 기술력으로는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어디로든 돈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은 여전히 낡은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말 동안 당신의 막대한 자금을 묶어두는 진짜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가로채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금으로 수십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시스템의 한계를 핑계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민낯이며 레이 달리오가 지적한 제3자 신용 위험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타인의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한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사칭한 사기나 입금 확인을 유도하는 전자우편 사기 역시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뉴스 채널들은 그럴싸한 지표들을 제시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곤 합니다. 이러한 소음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교육하고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단순히 운에 맡기는 투기꾼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현명한 자산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년 혹은 30년 동안 시장의 고점에서 자산을 매수해 고통받았던 이른바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인내심이 부족했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에 속아 너무 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균열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당신의 금고에 보관된 실물 금속은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0%를 향해 수렴해 갈 때 실물 자산을 가진 이들은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5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게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은 거대한 강물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이 선택한 길을 믿으십시오. 수학적으로 증명된 진실과 역사적으로 검증된 자산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가격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폭발이 일어날 때는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소매 시장에서 은 공급이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대형 기관들이 실물을 쓸어 담고 있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쟁탈전입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실물 자산의 비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남들이 비트코인이나 화려한 주식 수익률에 열광할 때 묵묵히 금속의 무게를 늘려가는 고독한 선택이 결국 당신의 가문을 지키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도 위험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평범한 진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가슴 깊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타락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타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분리해내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금과 은을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이며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의 공포에 전염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유한 지식과 자산은 그 어떤 경제적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요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준비를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진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자산 보호를 넘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공동체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내 금고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목소리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영수 씨라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빚으로 남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영수 씨가 들었던 것은 화염병이 아니라 바로 휴대폰 카메라였습니다. 카메라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진실을 기록하는 가장 강력한 균형 장치입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며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부패한 시스템은 멈칫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출은 결국 재산세 인상과 공공요금 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복합 누적 사기의 지역적 변형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가 조 단위의 달러를 찍어내며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동안 지방정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부채의 풋을 깊게 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감시와 참여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하고 예산의 흐름을 추적하며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은 금과 은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미래까지 미리 당겨서 써버릴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뢰의 위기는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들, 우리가 믿고 돈을 맡긴 은행들, 그리고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들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3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나 124%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문명이 쌓아올린 신용이라는 탑이 얼마나 위태롭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후에 나타날 새로운 질서가 또 다른 사기와 기만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인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은 이 거대한 신뢰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수단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닫고 수학적 진실에 집중하십시오. 미디어는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하거나 근거 없는 낙관론을 퍼뜨리며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트가 보여주는 수직 상승의 곡선과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물 공급 현황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자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종이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실물 가치를 손에 쥐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불안한 선택처럼 느껴질지라도 역사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금과 은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온 수호자였습니다. 화폐의 역사가 증명하듯 모든 종이 화폐는 결국 그 내재 가치인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단 한 번도 가치가 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의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준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의 노년층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평생을 바쳐 이 사회를 일궈온 그들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선배로서 대우하며 함께 이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해질 때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횡포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Stay true to the course.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시간은 머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요동과 언론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이 구축한 자산의 요새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정직한 가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당신의 미래를 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교육과 자산,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결국 당신을 승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시스템은 영원하지 않지만 진실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당신의 안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고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이 장대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